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스탯들을 기록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흡이차 흐바라첼리아 선수의 영입 이후 중요 경기에서 벤치 명단으로 빠지는 경쟁에서 약간 밀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아예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수준으로 완전히 팀에서 밀려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도 고작 15분 정도 출전 기회를 받으면서 부족한 출전 시간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과 올림피크 마르세유 간의 2024-25 시즌 프랑스 리강 26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상대한 올림피크 마르세유는 파리 생제르맹과는 르 클라시크라고 하는 프랑스 최대 라이벌리를 가지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의 최대 라이벌 클럽으로서, 올림피크 마르세유는 지난 시즌에는 프랑스 리강에서 13승 11무 10패로 파리에 머무르면서 정말 최악의 성적을 거뒀었고,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시즌 올림피크 마르세유에게 홈에서는 4대0 대승, 원정에서는 2대0으로 이전 2승을 거뒀을 정도로 확실한 우세를 보여줬었지만, 올 시즌 마르세유는 명장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의 부임과 함께 완전히 팀이 탈바꿈되어 이번 시즌 프랑스 리강에서는 15승 4무 6패라는 정말 엄청난 성적으로 리그 2위까지 올라있는 파리 생제르맹을 제외하면 프랑스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강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리강에서는 언제나 씹어먹는 폼을 보여주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에게도 간만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는 매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강인 선수는 최근 들어 파리 생제르맹 팀 내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경기에만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8차전 팀의 운명이 달린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에서 벤치에 앉았고, 다소 중요도가 떨어지는 스타드 브레스트와의 리강 경기에서는 다시금 선발 출전, 그리고 3부 리그 팀을 상대로 한 르망 FC와의 쿠프 드 프랑스 경기에서는 선발 풀타임 출전, 이어진 프랑스 리강 3위 클럽 AS 모나코와의 프랑스 리강 경기에서는 다시 벤치에 앉았고, 스타드 브레스트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벤치에 앉았고, 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을 앞둔 주말 리강 경기에서는 또다시 선발로 나섰고, 결국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이 걸린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는 다시금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강인 선수는 결국 중요도가 높은 경기에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받지 못했고, 이강인 선수는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리버풀을 상대로 한 두 경기에서 모두 선발에서 제외가 되고 90분 경기에 아예 출전하지 못하면서 이강인 선수는 그야말로 철저한 벤치 신세이자 전력의 자원으로서 분류된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선수가 빠졌음에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이강인 선수 개인에게 지금의 상황은 정말 최악의 위기이자 반드시 이적을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번 경기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벤치 명단으로 내리면서 윙 포지션에서는 흡이차 흐바라첼리아 선수와 데즈레 두에 선수를, 메짤라 포지션에서는 워렌 자이르 에메리 선수를 선발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최근 10경기 중 8경기를 벤치에서 시작하는 그야말로 완전한 후보급 선수로 전락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올림피크 마르세유가 프랑스 리강 2위에 해당하는 강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압도적인 경기 흐름을 가져가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전반전 슈팅 숫자가 9대6, 골점률 수치 면에서는 58대 42를 기록을 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올림피크 마르세유를 상대로 확실한 우위를 잡았습니다. 사실 올림피크 마르세유 또한 스탯상으로는 어느정도 비슷한 수치를 가져올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에게 나름대로 저항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 경기 모멘텀 데이터를 살펴보면 양팀의 주도권 싸움은 기록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압도적인 흐름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 초반부터 많은 찬스를 양산해낸 파리 생제르맹은 파비안 루이스 선수의 환상적인 킬패스를 이어받은 우스만 덴벨레 선수가 침착하게 골키퍼를 제치는 환상적인 퀄리티의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우스만 덴벨레 선수는 2025년도가 아직 3월밖에 안 됐지만 25년에만 무려 22골을 기록하게 되었고, 발롱도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미친 폼을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42분 파비안 루이스 선수가 환상적인 침투를 통해 공간을 만든 뒤 누누 멘데스 선수에게 완벽하게 컵백을 내줬고, 이것이 골키퍼가 막아냈지만 결국 골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올림피크 마르세유와의 이번 경기 전반전을 2대0이라는 스코어로 순조롭게 마칠 수가 있었고, 이번 경기는 리강 1위 팀과 2위 팀 간의 대결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이 너무나도 압도적인 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경기를 이끌어가던 파리 생제르맹은 후반전 6분 두 번째 골의 주인공이 누누 멘데스 선수가 어처구니 없는 백패스 미스로 내주지 않아도 될 찬스를 내줬고, 이것을 아민 구이리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2대1의 스코어로 올림피크 마르세유에게 쫓기는 좋지 못한 상황으로 경기가 전개되었는데요. 이에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 빠르게 교체 타이밍을 가져갔는데 64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워렌자의 에메리 선수를 교체아웃시키고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를 투입시키면서 이강인 선수의 벤치에서의 시간은 후반전에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한 차례 교체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이었던 경기 흐름이 팽팽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파리 생제르맹에게는 불안한 리드가 지속이 되었고 결국 72분 시점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두 번째 교체를 가져갔는데 여기서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가 아닌 주앙 네베스 선수를 교체 투입시키는 선택을 하면서 이강인 선수는 또다시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76분 아슈라프 하키미 선수의 크로스를 올림피크 마르세유의 수비수 리롤라 선수가 자책골을 넣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3대1의 스코어로 다소 여유가 생기는 상황이 됐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그제서야 이강인 선수를 80분 시점에 투입시키는 선택을 하면서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겨우 10분 정도의 출전 기회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짧은 출전 기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좋은 활약을 했는데 이강인 선수는 라이트 윙 포지션에서 상대 수비의 압박을 벗어나는 좋은 탈압박 능력을 보여줬고 이후 중원에서 상대 수비의 압박을 벗겨낸 뒤 왼쪽 사이드로 벌려주는 롱패스를 찔러 넣는 등 이강인 선수는 경기에 들어오자마자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85분 이강인 선수는 바르콜라 선수가 드립을 치다 뺏긴 세컨볼을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다이렉트 왼발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것이 룰리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긴 했지만 거의 득점에 근접했던 날카로운 슈팅이었는데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86분에도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에게 환상적인 킬패스를 찔러주면서 1대1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가 찬스를 놓치는 등 이강인 선수는 겨우 10분 뛰고도 정말 엄청난 임팩트를 남기는 활약을 펼쳤고 대체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왜 그렇게 철저한 벤치 신세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결국 파리 생제르맹은 올림피크 마르세유와의 르클라시크 경기를 3대1 승리로 마무리하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됐고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이 거의 확실시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경합승률 100%, 롱패스 성공률 100%, 드리블 성공률 100% 등 짧은 출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평점 6점대의 평점과 함께 이번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이강인 선수는 무려 2028년까지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 구단에서 이적 거부를 해버리면 이강인 선수는 팀에 남아야만 하는 상황이고 사실 파리 생제르맹의 경쟁 포지션 선수들의 폼을 감안했을 때는 현 상황을 극복하면서 반전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번 기회에 무조건 이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강인 선수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